멈추고 또 멈추고 또 멈춥니다. 이게 어댑티브 크루즈 뭐 이런 걸 켜고서 달리다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평소처럼 멀쩡하게 달리다가 차가 혼자서 그냥 팍 이렇게 멈추는 겁니다. 뒤에서 만약에 트럭이 따라오면 트럭이 그냥 후방 추돌 팍 해버릴 텐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용입니다. 신형 그랜저 또 문제라고 합니다. 지금 차가 나온 지 5개월인데 무상 수리만 9번, 리콜 1번 이렇게 받은 것까지 알고 계시죠? 심각한 거 아니냐 이러실 텐데 저는 뭐 리콜 그 자체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 있고 그걸 빠르게 고쳐줘서 문제가 없어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뭐 다 고쳐지면 되지. 근데 이번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신형 그랜저, 이 스마트 크루즈 중에서 언덕에서 차가 뒤로 밀리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리콜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요즘 차 타보시면 어지간한 경사에서 이렇게 출발할 때 뭐 뒤로 밀리는 거 뭐 이런 거 없잖아요. 당연하게 그냥 출발하는 거지.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 옛날에 운전면허 시험 볼 때 그런 거 있었어요. 언덕길 출발. 클러치를 잘 떼고 가속 페달을 잘 밟고 이런 거 제대로 잘 하지 못하면 언덕에서 못 올라갑니다. 그때는 수동 변속기였으니까. 자동 변속기에서도 그런 문제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원래 이게 RPM이 낮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는 엔진 RPM이 낮잖아요. 엔진 RPM이 낮은 상태로 출발하니까 이때 힘이 없는데 여기서 올라가야 된다 할 때 힘이 없으니까 못 올라가고 시동이 꺼지는 경우가 있어. 자동 변속기도 그래요. 아니면 뒤로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동 변속기는 왼발로 브레이킹을 밟은 상태에서 가속 페달로 약간 RPM을 높여놓은 상태에서 왼쪽 발을 싹 떼는 거, 요 정도는 다 하시죠. 안 한다고? 안 하면 어떻게 올라가? 아니면 사이드라고 땡기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거 안 해요? 요즘 안 해? 아니 얼마 전까지는 다들 이랬습니다. 왼발 브레이킹을 해서 이렇게 가지 않으면 못 갔어. 아니 아무튼 그거 모를 수도 있어요. 요즘 차들 그런 거 없어도 잘 안 밀리고 바로 출발할 수 있으니까. 그게 왜 그러냐? 무슨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 왼발 브레이킹을 하는 걸 대신 밟아주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이렇게 밟고 있다가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살며시 떼주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로 전혀 안 밀리고 출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스마트 크루즈에서는 이걸 빼먹었나 싶어요. 원래 스마트 크루즈는 이렇게 브레이크를 자기가 스스로 밟고 다시 출발할 때 브레이크를 떼주고 이런 게 되잖아요. 당연히 언덕 밀림 방지가 여기서 됐어야지. 근데 지금 보면 출발할 때 언덕 밀림 방지를 안 하고 출발하려고 하니까 싹 올라가려고 하다가 차가 덜컥 하고 뒤로 밀려버리는 거죠. 이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콜을 하게 됐어요. 뭐 그건 그렇다 칩시다. 언덕에서 좀 이렇게 뒤로 밀리는 거 내가 신경 쓰면 되지 뭐. 아닌가? 심각한 문제 맞아요. 맞는데 어느 정도 납득 가능. 근데 이번에는 진짜 심각한 문제. 그래서 이게 영상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어떤 문제인지 보면요, 아무것도 없는 도로입니다. 차가 멀쩡하게 달려요. 근데 갑자기 차가 스스로 긴급 제동을 합니다. 이거 뭐야? 또 제동을 합니다. 또 제동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현대차가 최첨단이 돼서 귀신을 보는 기능을 넣어줬다. 그런 건가? 그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우 정말 무섭습니다. 귀신이 보여서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급제동했는데 뒤에서 누가 들이받으면 어떡해. 이거 잘못하면은 내가 귀신 되게 생겼어요. 이 영상을 좀 보시죠. 유튜브 소풍 가는 남자님께서 올려주신 영상인데요. 저 욕을 하시는데 아니 욕을 하시는데 이게 왜 납득이 되지? 보통 욕하면 거부감이 생기는데 이건 굉장히 욕을 찰지게 하시니까 와닿네요. 사실 저 같아도 이게 지금 막 뽑은 신차잖아요. 막 뽑은 신차인데 3번 연속으로 이러면 열 받겠는데? 아니 어떻게 열 안 받아. 지금 후방 카메라도 올려주셨는데 후방에서 지금 스포티지가 쫓아오다가 깜짝 놀랍니다. 놀라서 피해요. 그 뒤에 차들이 계속 피하는데 이게 뭐 목숨 걸고 타야 됩니까? 이러시는데 만약에 뒷차가 정말 거대한 화물차여서 제동을 제때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건 진짜 무섭죠. 차주가 지금 여기 써주신 거 보면요, 주차장에서만 6번 발생했고 대로 한복판에서 연속 3번 발생했고 등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패밀리카로 뽑으셨다고 하시는데 패밀리카로 이거 어떻게 타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이걸 보고서 저는 이게 한 대인 줄 알았어요. 한 대가 무슨 뽑기가 잘못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다른 분들도 영상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이렇게 갑자기 긴급제동이 걸리고 이분도 3번 연속해서 긴급제동이 걸려요. 그랜저 동호회에는 이런 얘기가 꽤 됐습니다. 벌써 한두 달 넘었어요. 여기 이분은 캘리그래피를 출고해서 3,000km 주행했는데 갑자기 긴급제동. 이분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옆에 차도 없는데 연속 3번 긴급제동.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고 5번 정도 계속 반복됐다 이러시고, 이게 꽤 높은 빈도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 차주분들이 전방 추돌 기능을 꺼놓고 다닌다고 합니다. 아니 긴급제동 왜 있어요? 정말 안전에 직결되는 기능인데 이게 안전 때문에 이걸 끄고 다니는 게 말이 되나 싶죠.
참 답답합니다. 사실 이거 끄는 것도 쉽지 않아요. 끄려면 이거 메뉴를 들어가서 선택하고 그 다음에 꺼야 됩니다. 그것도 어려운데 게다가 껐다가 키면 다시 켜져 있어. 그러니까 이거 끄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죠. 이거 당연히 무상수리 곧 나올 텐데 꼭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무상수리가 됐더라도 이거를 받으러 센터로 또 가야 되잖아요. 그 센터에 가기 전에 센터 가기 전까지 어쨌든 시간이 있을 테니까 그때까지는 긴급제동을 꼭 끄고 주행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그리고 그랜저 뒤에 쫓아가시는 분들, 이 그랜저는 긴급제동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안전거리를 충분히 벌려서 주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원인이 뭘까?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차가 긴급제동되면 어쩌나 뒤에서 화물차가 갑자기 고속으로 오다가 들이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긴급제동이 되는 건 아닙니다. 긴급제동은 조건 제약이 있습니다. 시속 10km에서 85km 이하 고속에서는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고속에서 긴급제동이 갑자기 일어날 가능성은 크진 않아 보입니다. 고속에서는 감속까지만 돼요. 모든 브랜드가 안전상의 이유로 원래 그렇습니다. 긴급제동이라는 건 센서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벽하지 않아서 이 오류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긴급제동 상황이 생겨도 확실하지 않으면 경고만 해야지 이걸 차를 세워버리면 안 되는 거죠. 최근 들어서 이런 얘기들 많이 있는데 가끔 하다가 현대차 가게로 돌진하던데 이거 왜 긴급제동이 안 됐나요? 이런 분들 꽤 계셨잖아요.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센서로 정확하게 봐서 앞에 있는 게 정확히 차거나 사람이거나 자전거거나 이런 명확한 게 있어야지만 차를 세우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첨단 기능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이 사람이 벽에다 들이받는 거, 이것까지 완전하게 막지는 못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차는 왜 이랬나? 개발 단계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었던 거죠. 일단 레이더 센서라는 것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레이더 센서는 뭐냐면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이게 실루엣이 이렇게 보일 것 같잖아.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레이더라는 건 뭐예요? 내 전파를 쏘고 그게 얼마 만에 돌아오는지를 보는 겁니다. 마치 돌고래가 초음파 쏘고 얼마 만에 돌아오는지를 보고서 사물을 인식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사물이 멀리 있으면 오래 갔다가 오래 돌아오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가까이 있으면 바로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전파를 이용해서 쏴서 전파가 돌아오는 걸 2D 이미지로 만듭니다. 그래서 2D로 만들어서 컴퓨터가 여기 뭐가 있구나 라고 인식하는데, 말하자면 이미지로 치면 이게 굉장히 뿌연 거예요. 뿌연 상태의 이미지로 오는 거고, 거리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정확한 거리가 안 나와. 해상도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레이더를 이용해서 이거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아무래도 레이저 이용한 이런 정확한 거리를 알 수 있는 라이다를 넣고 싶다, 이런 생각이 엔지니어들은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더는 이렇게 전파를 이용하니까 주변에 비슷한 전파가 있어도, 같은 주파수의 전파가 막 이렇게 쏴져도 내가 쏜 게 아까 쟤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쐈는데 쏘자마자 돌아오네, 그럼 요 앞에 뭐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더는 앞에 뭐가 있는 것 같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긴급제동하게 하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대부분 차들은 어떻게 하냐, 대부분 차들은 이 레이더 뿐 아니라 카메라까지도 동시에 관리합니다. 그래서 레이더에서 요거 사람인 것 같은데 라고 해도 이 카메라에서 봤을 때 딱 봐서 저건 사람 아니구만 하면 절대 세우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레이더, 카메라 이렇게 양쪽 센서에서 동시에 나오는 걸 합쳐서 정보로 인식하는 거, 이걸 센서 퓨전이라고 하는데, 이 센서 퓨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또 아무리 퓨전이라 그래도 레이더는 정확한 정보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뿌연 정보니까 아무래도 카메라에 더 많이 의존해야 되죠. 근데 카메라가 정말 많이 발전하면 그러면 사람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도 눈으로 봤을 때 명확히 사람인지 알잖아. 그러니까 AI랑 카메라가 발달하면 굳이 레이더가 없어도 되는 거죠. 여튼 카메라 단에서 그리고 레이더 단에서 일어난 거, 요거 성능, 요 센서 퓨전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센서 퓨전을 한 그 이후에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이 이게 잘못됐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고, 소프트웨어에서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거, 이거는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랜저 무상수리 여러 개 떴다고 했잖아요. 근데 무상수리한 거 내용을 보면요, ECU 에러, 하이브리드 BMS 에러, 변속기 로직 에러, 이런 거거든요. 현대차가 요즘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를 만들겠다, 뭐 SDV,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뭐 이런 걸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래서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목표는 그렇게 정해놓고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못 만들면 어떡해.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소프트웨어를 더 검증하고 좀 완벽하게 만들어서 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촬영하는 중간에 정보가 떴습니다. 긴급 제동 문제 무상 수리를 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조치한다는데 36,582대. 이렇게 리콜이 아니고 무상 수리네요. 작년 12월부터 4월까지 판매한 7세대 그랜저 전 차종을 무상 수리한다고 합니다. 무상 수리 시간이 25분에서 30분 걸린다고 하는데 35,000대를 팔고서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니, 이거 참, 지금 이것뿐이 아니잖아요. 리콜이 2개, 무상 수리가 10건인데 얼마의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까? 블루엔즈에서 하면 되잖아요. 아니, 블루엔즈는 뭐 공짜로 해주나? 이거 현대차에서 다 돈 받고 해주는 거예요. 현대차 이거 나오기 전에 해결했으면 얼마나 쉬웠을 일을 3만 대씩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건 말이 되는 건가 싶어요. 자, 어쨌든 리콜 내용이 이렇습니다. 간헐적 긴급 제동 발생 가능성. 뭐 일단 이 문제에 맞는 것 같네요. 근데 너무 단순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무상 수리로 될 문제인가? 당연히 리콜을 해야죠. 차가 갑자기 가다가 멈춘다니까요. 그래서 뒷차가 와서 들이받는다니까. 이거를 무상 수리를 한다는 게, 게다가 이번 무상 수리는 OTA도 안 됩니다. OTA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블루엔즈나 하이테크 센터를 가야 되는데 대부분 운전자들 갑니까? 무상 수리 할까? 제가 봤을 때는 한 반 이상은 그냥 안 가버릴 것 같은데, 진짜 막 제동이 계속돼서 정말 난 너무 피곤해서 안 되겠다 하는 몇몇 사람들만 갈 것 같은데, 그런 상태에서 주인 바뀌고 그러면 이건 리콜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거 그냥 계속되다가 결국에 또 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토부가 이건 리콜을 해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10번째 무상수리, 저 말씀드리는 저도 찹찹한데요. 어쨌든 어떤 무상수리가 있었는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어떤 무상수리 있었냐? 1월 초에 2.5L 엔진 시동 꺼진 무상수리가 있었죠. 이건 제가 처음에 차 나오자마자 시승하면서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걸 못 잡았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1월 중순에는 3.5L LPI ECU를 무상수리했습니다. 그리고 도어 핸들 터치 센서에 문제가 있어서 무상수리했고요. LED 드라이브 모듈 불량, 그러니까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에 문제가 있어서 이걸로 무상 수리했고요. 하이브리드 BMS 오류로 무상 수리, 파워 트렁크가 작동 불량으로 무상 수리 등등등.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현대차 위상이 대단합니다. 무려 세계 3위예요. 토요타, 폭스바겐 다음에 현대차입니다. 엄청난 자동차 회사가 됐죠.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을 제치고 수출 1위. 현대 역사상 이렇게 기쁜 날이 없죠. 대단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죠. 생각해보면 미국 포드 굉장히 잘 나갈 때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이 80년대 타이어 폭발 사고가 일어났죠. 화재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소송에 휩싸였어요. 수천만 대의 차를 리콜했고 포드 망하기 직전까지 갔죠. 폭스바겐도 그랬습니다. DJ 게이트 여파에서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거기에 일본 혼다 죽음의 에어백이다 하는 타카타 에어백을 써서 그게 리콜되면서 그 여파 아직도 이어지고 있죠. 현대 지금 보면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자동차 회사 중에 하나지만 지금 품질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합니다. 이거 안전에 대한 품질 이슈잖아요. 이걸 이런 식으로 관리한다는 거, 이거 정말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리콜, 무상수리 이런 게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거 가볍게 여기지 말고 교훈으로 생각해서 앞으로에 나오는 차는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